밑에 기둥이 하나 생겼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는 부나 이 사람이 가지는 부 똑같죠. 네. 바닥만 볼 때는 이 밑에는 아까 전에 수입이 제로였죠. 위에만 수입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밑에도 수입이 생깁니다.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그래서 이 구조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입증을 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즉 공간에 있는 볼륨 혹은 벡터, 저게 수익으로 가득 찬 이제 그 공간이잖아요. 저게 없을 때는 바닥에만 깔려 있고 제일 위에 상단 1, 2%에만 수입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톡 깔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MLM 관련해서 다단계 사업 관련해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하면 내가 보기가 민망해요. 정상적인 단어보다 비정상적인 단어가 더 많아요. 사기네, 뭐네, 유사수신이네, 뭐네, 이런 게 더 많아요. 이런 거 보고 저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시에 재벌이 오버랩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의 몰락.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지금 갓 대학 나와서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삼성이다 혹은 국가공무원 철밥통이 되거나 뭐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의 유산을 부모님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벌었든 뭘 해서 벌었든지 간에 유산을 빌딩 하나라도 물려받지 않는다며야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도 여기에 내몰리는 거죠. 대학생 애들이 내몰린다는 기사도 봤고 정말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업 형태의 혁신, 새로운 룰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라는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쓴 글인데 제가 한 20년 마케팅 공부를 했거든요. 그 결과의 경험을 제가 쓴 겁니다. 마케팅에 대한 제 신조이기도 하고요. 금방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은 트렌드를 만들고 새로운 룰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며 새로운 패러다임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기업은 신화가 된다. 트렌드를 놓치면 매출이 줄고 새로운 룰을 만들지 못하면 새로운 시장도 얻지 못하고 패러다임을 놓쳐버리면 시장에서 아예 영원히 도태되어버린다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얘기인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읽을 건 없고요.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법칙이 지배한다.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하고 비슷하죠. 이 중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팔겠다, 시장에 도전을 이래 해요. 그런데 이 시장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로 가득하고 시장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경기장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뛰어드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좋은 품질, 싼 가격, 나이스한 서비스를 가진 회사를 선발하는 공정한 경연장이 아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급하는 제품,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품이 성분이 좋고 성능이 좋고 성공할 것이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코피하려면 다입니다.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제가 줄을 달아놓기에 축구의 기원, 축구의 나라 영국이라 그러죠 보통. 근데 사실은 축구의 기원은 스페인입니다. 15세기 때 벌써 스페인에서 축구가 있었죠. 축구의 기원 국가인 스페인, 축구의 나라 영국. 하지만 축구의 주인은 누가 주인하죠? 피파가 합니다. 피파가. 단지 룰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룰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는 사실은 끝까지 룰이 지배하는 세상.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어떤 룰을 툴로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그렇게 룰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벡터에 어떤 공간 수익 있잖아요. 아까 땅바닥에만 깔려있던 수익이 이제 이렇게 고층 빌딩처럼 쌓였어요. 이 쌓인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영업 수익을 회사의 사업자들에게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소비자 마케팅 수익 코워킹 윗 컴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세 번째가 사업자의 직영 수익 프랜차이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사업자들의 해외 사업 수익 영업 수익과 자본 수익 이렇게 네 가지 수익으로 수익 구조의 혁신을 가져간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는 원래는 MLM 2.0이라는 것은 땅바닥에 깔려있는 수익밖에 없었죠. 그것도 상위 쪽에만 몰려있는 거죠. 근데 MLM 4.0에서 이렇게 수익 구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직접 마케팅을 해서 그 영업 수익을 사업자들에게 공유시켜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약간 사전 스터디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머릿속에 정리만 잠깐 하시면 됩니다. 이 핸드폰 다 깔려 있죠? 네. 이거 카카오톡 갈 때 혹시 돈 주고 가신 분 계세요? 네. 다 무료로 내려받았습니다. 딱 이게 시간이 10년 됐거든요. 첫날 500만 명이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카오톡 혹시 안 까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카카오톡 안 까셨으면 나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대화가 안 되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금방 또 카카오 스토리가 생기대요. 이것도 무료로 뭐 써보래요. 저도 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때다 보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우리가 메신저만 무료로 쓰는 것만 해도 좋은데 그 전에 통신사에 걸 썼잖아요. 그죠? 뭐 짧은 문장은 뭐 얼마, 긴 문장은 얼마, 사진은 얼마, 동영상은 긴 거는 아예 가지도 않아.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카카오톡은 다 돼.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보이스톡? 페이스톡? 미국 있을 때 아빠랑 페이스톡 해봤죠? 지구 반대편에도 그냥 무료로 페이스톡도 해요. 저도 이번에 태국 갔을 때 했어요. 그러니 온 국민이 이걸 다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돈을 받더라고요.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이쁜 거 만들어 놓고 요거는 돈 1,000원 좀 내줘. 그러니까 아직까 내가 돈 1,000원 쓸게.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들이 뭐도 하고 근데 이게 다 분야마다 다 메이저가 다 돼버렸어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얘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자 된 건 아시죠? 그죠? 네. 얼마나 얘들이 늘었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 회원이 가입자가 2,650만 명이거든요. 얘들은 몇이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무료니까. 그 얘들이 짠 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했는데 벌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비즈니스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공부하실 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저하고 대화를 하려면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의견을 이제 이렇게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걸로 아예 저하고 통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케팅에는 설득형 마케팅과 체험 마케팅이 있다 그래요. 설득형 마케팅은 어떤 거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다 설득형 마케팅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의 기능이 좋다. 이 제품의 혜택이 어떻다. 경쟁자로 좁게 규정하는데 경쟁 범위는 합리적인 고객 인식은 뭐 이렇고 뭐 어쨌든 간에 소통 방식은 뭐 언어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내 제품이 좋다. 내 서비스가 좋다. 막 설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는 어떠냐고요. 내가 없던 물건, 한 번도 못 본 물건, 들어보지도 못했던 물건을 누가 와서 설명하면 내 마음이 확 열려요. 야, 그런 게 있니? 정말 고맙다. 이걸 갖다 줘서 얼만데 내가 지불할게. 얘기가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 내가 오늘 당장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물건을 혹시 지금 가지신 분 계세요?
하시는 게 없어요. 집에 가면 쌓아놓고, 웬만한 분들 다 쌓아놓고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큰 누님이 이제 미스 코리아를 하셨어요. 그래서 화장할 때 보면, 폰스 크림 있어요. 폰스 크림. 이만한 통.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기초 화장을 엄마도 하고, 누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좀 쓰려고 해서 손등을 딱 때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물론 화장실에는 아예 두루마리 화장지가 없었고, 이해가 안 가죠? 젊은 분들, 그죠? 거기는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인쇄된 종이, 예, 비벼서 쓰고, 두루마리 화장지로 클렌징 크림을 닦아내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집이 없잖아요. 있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요즘 좀 티슈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건이 없을 때, 귀할 때는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라면 처음 나올 때 혹시 기억하세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 나이는 돼야 아는데. 나이를 속이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오늘은 용서합니다. 이해합시다. 제 기억으로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길거리에서 시식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식을 해주면서 팔았습니다. 라면을 한 봉지를 식구가 10명이다. 옛날 식구 많잖아요. 식구 10명이면 라면을 10개를 삶아야 되는데 그때는 라면을 몇 개 삶았죠? 절반만 삶는 거죠. 나머지는 국수가 막 들어가요. 그런데도 미치게 맛있었거든. 지금 그렇게 끓여드리면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품이 아쉽고 귀하고 처음 접하는 제품들을 취급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되게 설득력 마케팅이 돼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휙 바뀌어가지고 체험 마케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인식하는 경험과 추억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객 인식도 상황별로 반응하는 감성적인 존재다. 소통 방식이 언어로 말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공감각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는 체험 마케팅이라는 것이 대세다라는 것을 일단 머리에 잠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가치의 진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업 단계, 자원에서 상품으로 서비스로 체험으로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중석이었습니다. 중석, 텅스텐 아세요?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자원, 그냥 자원을 파서 채굴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 가면은 무연탄, 유연탄, 석탄 파가지고 막 수출하잖아요.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거죠. 혹은 그 보르네오 섬 같은데 밀림의 나무, 열대 우림을 잘라서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제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서비스 산업, 3차 산업. 우리나라가 여기와 여기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요, 너무 대중화가 돼서 이쪽에서 실력을 가져야 이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시고 실례를 하나 보는 겁니다. 나이키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딴 게 화질이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이동, 제품에서 체험으로. 나이키는 신발 만들고 운동복을 만드는데 신발만 잘 만들고 운동복만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키 이야기하면 반드시 제가 해드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 역사가 160년, 얘들은 이제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0년 된 아디다스는 지금 현재 M&A까지 해서 겨우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은 사실 아디다스가 만든 물건이 나이키보다 못할까요?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처음부터 제품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활용하게끔 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마케팅. 아디다스는 우리 제품은 이렇게 잘 만든 거예요로 이야기를 했고, 나이키는 러닝화를 처음 만들어서 조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억하시죠? 네. 뭐 조깅 해보신 분 다 계시고. 그러니 운동화는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화를 신고 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는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업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혹시 그 NRC랑 NTC를 모르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NTC를 다운받아 보세요. NTC. 나이키 NTC를 다운받으면 내 나이를 넣고 키를 넣고 몸무게를 넣고 어쩌고 저쩌고 입력하고 나면 매일매일 멋진 프라이빗 피트니스가 제공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시고 집에 있는 큰 TV에 미러링해서 보시면은 정말 나이스한 멋진 운동이 됩니다. 무료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아무도 안 본 데서 나이키가 제공하는 피트니스를 하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디다스다. 괜히 좀 미안해질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는 나이키를 자꾸 기웃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얘들이 왜 뭐 사람들 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막 뛰게 만들고 체육관 같은 데 몰아놓고 운동을 시키고 캠퍼스에 대학교에 가서도 막 운동시키고 이 야단을 보겠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거거든요. 아디다스가 뒤늦게 아차 하면서 막 따라 했어요. 근데 뭐 모창 가수가 오리지널 가수 이기는 거 봤습니까? 한 번 뒤집어져 버리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가 바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 얘들이 하는 것 중에 요즘 제일 트렌드에 맞고 트렌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인기를 끌고 나이키가 나이키답고 나이키가 세계 1위의 피트니스 종합 회사로 이겨나가는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피트니스라는 게 이런 뭐 회원권 끌어가지고 운동하는 그게 피트니스가 아니에요. 내 체력 전반적인 체력 관리를 피트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는 게 옛날 얘기였죠. 이제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평균 수명이 뭐 한 80세? 70 몇 세 이랬잖아요. 뭐 70 몇 세 이러다가 80 몇 세 이러다가 갑자기 뭐 90 몇 세 이렇게 되는데, 한 70 몇 세쯤 돼가지고 나도 죽을 것 같다라고 내가 만약 예측을 한다고 쳐요. 뭐 그렇게 운동할까요? 뭐 얼마 산다고 조금 덜 살지 뭐. 제가 앞으로 한 15년밖에 못 산다 생각하면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그래서 죽을 때 다 되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살은 만큼 더 살아야 되거든요. 어쩌면은 운이 나쁘면 더 많이 살아야 돼요. 더 많이 운이 나쁘면. 그래서 얘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나이키가. 왜? 우리가 하고자, 제가 하고자 하는 짓하고 너무나 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불장까지. 세상에 이런 행사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한 70개 국가에서 매년 매달 하는 줄 모르시죠?
외교인들 본 듯한 지금 운동 안 하세요? 앞으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말씀 보여드리냐면, 이제 제가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가 좁혀지고 있거든요. 나이키가 왜 이 짓을 하겠냐고요. 나이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대충 이제 감 잡으셨죠? 그죠? 물건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서서히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일과 빗대 보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은 도대체 무슨 철학으로 영업하고 있는가? 가성비? 얘들이 지금 가성비 얘기합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담겨져 있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참 뭐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굉장히 간단하다는 말씀을 내가 우선 한번 드려보고 할게요. 아까 전에 카카오톡은 무료니까 무려 현재 1억 2천만 명이 계정을 다운받았고 우리나라에만 6,400만 계정이에요. 아니 인구보다 어떻게 많어? 한 사람이 2개, 3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전 인구가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료로 멤버십을 확보해놓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카카오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객들이 즐기게 하고 소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 그렇게 복사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 카카오톡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기도 헬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제품의 기능이 아니에요. 물론 좀 가난하거나 영세민들은 그런 거 위주로 소비를 합니다. 가난하다 혹은 뭐 알뜰하다 또 혹은 일반적인 범용품은 싼 거를 선호합니다. 저도 이마트 가면은 1+1 하니까 눈이 샥 가더라고요. 근데 킹스 가면은 1+1+1도 있어요. 눈이 가죠. 그렇다 보니 저도 집에 가면은 치약이 한 100개, 칫솔도 한 몇십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꾸 싸니까 자꾸 사거든요. 그런데 범용품은 그렇습니다. 근데 범용품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지금 범용품을 하려면 범용품은 어차피 이마트 거예요. 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애터미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새삼스럽게 새로 생긴 회사가 포스트 애터미, 백날 해도 애터미 못 이깁니다. 애터미는 어차피 범용품을 저렴하게 패밀리들에게 공급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제품의 성능이 어떻고 저떻고 설명을 해야 되는 고관여 제품은 취급을 안 해요. 저관여 제품만 해요. 제품의 용도만 이야기하면은 오케이 알았어 나 그거 살게 혹은 뭐 나 많어 안 살게 다음에 살게 이럴 수 있는 거. 이 제품의 성분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이야기하면은 애터미는 아예 제조를 안 합니다. 취급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 거죠. 대신에 그거는 개도국회의죠. 선진국회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애터미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올라서는가는 정말 지켜볼 일이고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정말 어렵게 이 사업을 해나갈 때부터 제가 정보를 캐치하다가 어느 날 지금 같은 소비자 마케팅, 가성비 마케팅으로 돌아설 때 이 회사는 앞으로 5년이면 메이저가 된다는 걸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거 너무나 쉬운 얘기거든요. 시장 판단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웰리스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 툴인데 뭐 자세한 거는 내두고요. 왼쪽에 있는 이걸 무료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료 카카오톡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다운을 받은 것처럼 즐기겠죠.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을 같이 전환시켜서 마켓존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무료로 쓰다가 이모티콘도 1,000원 주고 사고 카카오페이도 이용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툴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웰리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웰리스라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지나갈게요. 왜 웰리스냐?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가장 큰 변화이자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수명의 연장입니다. 인간 수명의 연장. 그리고 이를 지원할 웰리스 산업. 예전에는 질병 관리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가 없거든요. 건강의 질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관리는 병원에서, 건강 관리는 병원이 아닌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산업을 웰리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산업하고도 비교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큰 빈틈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웰리스 산업에서 제일 세계적인 메이저는 웰리스 산업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일 꼭대기에는 AI, 인공지능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암검진 하면은 14개 암병원에서 IBM의 왓슨의 진단을 받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받습니다. 좀 있으면은 내 모든 질병 기록이 왓슨한테 다 갑니다. 우리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다 가서 보험회사하고 뭐하고 다 공유가 됩니다. 왓슨이 그렇게 머리가 좋을까요? 그렇게 기억력이 빡빡할까요? 도대체 걔가 왓슨이라는 애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왓슨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컴퓨터인데 1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몇 번쯤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빨라요. 저는 아무리 빨라도 1초에 3개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주사를 잘 넣는 사람은 한 100개 정도는 할 것 같아요. 1초에 할 때. 몇 개 하실 수 있어요? 저하고 비슷하시죠? 그죠? 예. 왓슨은 많이 해요. 1초에. 몇 개나 할까요? 1억. 더 쓰셔도 돼요. 많이 넣어서. 70조. 근데 이게 120조까지 올라가요. 딥러닝을 막 하니까. 옛날에는 왓슨의 공부를 사람이 시켰거든요. 이제는 컴퓨터가 공부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마트 러닝을 해요.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하는데 왓슨이나 인공지능은 무작위로 어마어마한 대식가처럼 공부를 하거든요. 그 공부하려고 하는 연산 능력이 1초에 100조 번을 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걔가 왓슨이라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전 세계 인구의 헬스케어를 다 감당할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왓슨밖에 없습니까? 왓슨은 이제 그 IBM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세돌이하고 바둑 떠가지고 이겼던 애 알파고 구글이 가지고. 알파고가 두 놈이 있어요. 이세돌이하고 ጡ네 말고 딴 애가 더 똑똑해요. 걔가 바로 인공지능으로서 우리 헬스케어를 담당할 겁니다. 그럼 우리 기록은, 모든 기록은 다 인공지능한테 다 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보험 들으려고 그러면 유병 이력을 보잖아요. 앞으로는 꼼짝 말아요. 그럼 병만 보느냐? 천만의 말씀. 웨어러블 밴드라는 거 아시죠? 이 웨어러블 밴드가 귀찮아서 아직 잘 안 껴요. 그리고 활용도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곧 해결됩니다. 이제 이 문제가 프로그램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웨어러블 밴드는 이터블로 바뀝니다. 한번 알약 한번 삼키면 평생 내 장 속에 있으면서 내 몸의 움직임과 내 몸의 모든 정보를 읽어서 왓슨한테 보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보험을 들려고 해도 거절. 당신은 보니까 병원까지 거 별거 없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하네. 어? 당신 도대체 하루에 걷는 거리이 2,000보다 안 돼. 당신은 보험 거절.
뭐 이런 사태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웰리스 플랫폼은 애플이 벌써 장악을 다 했습니다. 그거를 뭐 잡스가 죽기 전에 그거 해놓고 간 거예요. 미래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이 대부분 천조 시장 규모가 천조예요. 천조.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가 380조거든요. 예산 규모가 천조. 자, 그러면 질병관리는 애플이 다 가져갔어요. 이제 애플 플랫폼 다 가져갔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피트니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관리에다가 목숨 걸고 이게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그래서 구글 플랫폼에는 벌써 아까 전에 보셨던 나이키가 들어가 있어요. 아디다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스포츠 관련된 어플이 플레이 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들어가면 54%가 헬스케어 솔루션, 헬스케어 어플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건강관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문제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강점, 일반 시장의 상태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웰니스 산업에 대한 이해는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요 이제 나오네요. 예, 아까 보셨던 이제 헬스킷 이게 애플이고요. 구글 핏 플랫폼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사미가 삼성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오픈 안 했거든요. 왜? 얘는 확실하게 질병관리 잡았어. 그 왓슨 하고요. 얘도 확실히 했어요. 알파고하고 건강관리 하겠어. 삼성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질병관리를 해야 되냐? 건강관리 위주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양다리로 갑니다. 양다리로 갑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이제 사미가 오픈할 예정인데 사미의 어떤 플랫폼이 굉장히 기대는 갑니다. 자, 이게 뭐 너무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제가 줄여서 가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이거는 요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프로그램이 있고 오른쪽 프로그램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합쳐서 하나는 카카오톡이라고 보시고 하나는 카카오 스토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이 즐기게끔 하는, 다시 말하면 소비를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아까 나이키가 그런 막 창고 같은데 사람들 모아놓고 막 EDM 음악을 틀면서 춤을 추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근데 그 안에 혹시 나이키 행사장인데 아디다스 입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절대 없습니다. 붉은 악마 대한민국 하실